네, 반갑습니다. 루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범죄도시 2 봤거든요. 범죄도시 2, 재밌게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천만 관객 모은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스피디하고 이제 몰입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도검류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이 칼잡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씬에 대해서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데, 이제 전제는 항상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액션 합을 만드는 감독님들, 무술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리얼리티를 살리면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쇼적인 측면을 넣어야지 되겠죠. 액션 이렇게 만들 때. 그리고 이제 무술 감독님이 사실은 뭐 무술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잡다하게 조금씩 배운 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도검류 전문가 입장에서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액션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영화적 요소에서 영화적 측면에서 액션은 너무 잘 만들었고, 근데 이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알면 좋을 만한 상황들 위주로 하는데, 이게 역시나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면 보이면서 이런 건 저는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액션씬 나온 장면만 이제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몇 분쯤에 나오는 장면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 나쁜 놈 이름이 뭐지? 요즘에 이 핫한 배우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한국의 사채업자 아들을 납치해서 죽여버리고는 돈을 받아냈으니까 이제 한국의 사채업자가 선수들을 보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수들은 전문 살인 청부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칼잡이들인데, 사실은 저기 총기가 허용된 동남아권의 선수들을 보낼 때는 칼을 든 청부업자보다는 총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을 보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총기가 들고 다니잖아요. 동남아 쪽에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야 총기에 대해서 경찰이 엄청나게 강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분단 국가니까. 그래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벌떼같이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집단에서도 총기 썼다가는 막 벌떼같이 달라드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다 이제 날부추 위주로 쓰지만, 동남아에 저렇게 히트맨을 보내면 총을 써요. 그래서 제가 칼잡이들 보내서 칼잡이 액션이 나와서 좀 황당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손석구인가요? 이름이 손석구인가? 이 해방일지에 나온 분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사채업자들이 보낸 칼잡이들이 이 나쁜 놈 주인공, 손석구 맞나요? 죄송한데 제가 이름 몰라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자기 동료랑 집 양쪽 사이드 이렇게 뒷문 앞문으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지금 한국에서 보낸 칼잡이들이 좁은 복도에 일렬로 쫙 서 있어요. 이게 몇 분에 나오는 장면이냐면, 이제 집 안으로 유도를 하려고 집 안에 이제 히트맨들이 딱딱딱 포진해 있는데, 원래는 저렇게 안 해요. 원래는 바깥쪽에 망을 봐놓은 사람 2명이 있어요. 한두 명씩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또 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은 히트맨들이, 살인청부업자들이 전부 다 집 안에 있는 걸 가정하잖아요. 저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정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매치기도 제가 소매치기 혼자 활동한 경우 없댔잖아요. 망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바람잡이 역할, 그 다음에 실제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3인 1조, 4인 1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살인청부업자들을 저렇게 집단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망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요. 그게 이제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손석구 씨가 뭔가 느낌을 샤하다는 걸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한 명 제끼고 화장실에서 한 명 제끼고, 그 다음에 딱 나왔는데, 이게 몇 분 장면이냐면 37분 장면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서 있냐면, 영화의 액션의 합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거실이고, 이제 이게 통로예요. 통로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처음에 이 히트맨들을 바깥에 정찰하는 조가 없다는 것도 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손석구 씨, 그 다음에 손석구 동료, 손석구를 A라 합시다. 그럼 동료 B가 앞문 뒷문으로 들어왔고 화장실에 한 명 제꼈어요. 근데 이제 칼잡이들이 여기 따닥따닥 모여가지고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일단은 진짜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들 같으면 먼저 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손석구 씨가, 손석구 맞나요? 너무 죄송한데. 빌런 A라 합시다. 이분이 혼자 단독으로 행동하는지 일행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요. 근데 이제 납치 살인 사건이니까 당연히 팀을 짜서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지 않아요, 일단. 그 다음에 더 문제점은 히트맨들은 난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 모여 있어요. 특히나 전문 칼잡이들은요. 칼잡이들은, 무기술 전문가나 칼잡이들은 간합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이프를 꺼었을 때 이 나이프가 이제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데드존, 저는 이제 그걸 데드존을 부르는데, 그 간격 간합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걸 되게 싫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흩어져요. 이렇게 자기 간합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통로에 따닥따닥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가정은 사채업자가 전문 칼잡이들을 보낸 건데, 근데 이제 동남아에 보낼 때는 사실은 총기를 사용하는 칼잡이를 보낼 텐데, 그 히트맨을 보낼 텐데, 이제 칼잡이를 보낸 것도 조금 이상하고 약간 이해는 안 가고. 근데 어쨌든 칼잡이를 보냈다 칩시다. 우리나라에도 총 잘 쏘는 총법자들이 많겠죠. 당연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웬만한 남자들이 다 총을 자유자재로 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사수는 아니더라도 군대를 다 갔다 오잖아요. 맞잖아요. 군대 다 갔다 오잖아요. 그게 막 우리나라는 뭐 당나라 부대라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건 되게 의미가 커요. 여러분들이 막 대단하게 여기는 미군들 있죠. 미군들 1병, 2병, 2등병, 그거 다 우리나라로 치면 1병, 2병, 2등병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지국군인이니까 1병, 2등병인데도 뭐 무슨 부대 나왔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 총을 사용해보고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건 되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예비역들을 엄청 전력을 높이 치거든요. 예.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들 웬만하면 거의 한 80% 이상은 다 군사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다음에 할 얘기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전문 칼잡이들은 이렇게 거실 쪽에도 포진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말이 안 됐던 건 손배우 빌런 A가 화장실에서 한 명 제끼잖아요. 그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안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 옆에서 덮친다고요. 보통 덮칠 때도 칼을 안 휘둘러요. 처음에 덮칠 때는 뭐 이렇게 던지거나 교란을 시켜놓고 칼을 찌르하지. 그래서 지금 37분에 나오는 액션씬 장면은 솔직히 도검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 전략적 배치상.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범죄도시 2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액션 영상에서도, 도검류가 나오는 액션 영상에서도 다 공통적인 건데, 전문 칼잡이는 이렇게 들어서 안 휘둘러요. 지금 이제 마체테잖아요. 한손검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수련하는 바스톤 있잖아요. 라탄 스틱 저기 한 7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목도나 지금 그러니까 벌복도 개념인 거죠. 결국은 저게 한 70cm 내외예요. 60cm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한손검인데 저게 무쇠 통짜로 만든 이제 농기구 개념이라면 1kg에 근접해요. 저게 무게가 거의.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막 휘두르잖아요. 그럼 이제 영화상 보기에는 막 미친놈처럼 이야 막 이래 휘두르니까 무서운데, 전문 칼잡이들은 이걸 이렇게 들어버리면 어깨에 무리가 가거든요. 이게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플로우가 내 몸을 타고 들어가요. 이걸 내 몸을 타면서 무기를 휘두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무기가 내 몸을 벗어난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영화에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들어서 막 휘둘러.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버치어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팔을 자꾸 업어치기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마동석 씨가 계속 그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이렇게 휘두를 때 자꾸 업어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검류 전문가들은 절대 이렇게 높이 안 들어요. 여기서 한 내 코 위치 정도에서 플루가 앞으로 낚싯줄 던지듯이 뻗어가면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업어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분석해 드릴게요. 이제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장면들. 근데 이제 너무 좋았던 부분은 손석구 씨가 워낙 연기를 손석구 맞나요? 아, 죄송. 맞나?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코칭했던 우리 현직자들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이게 너무 죄송한 게 이제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언제 이제 뭐 코칭 받았다, 교육 받았다 이러면 이제 아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배우가 누군지. 연기 잘 하시잖아요. 범죄도시 2. 손석구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손석구 씨요. 손석구 씨. 그러니까 이 손석구 씨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영화상처럼 칼잡이들이 좁은 폭도 안에 모여 있으면 손석구 씨 동료와 손석구 씨가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압박을 넣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공간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도검류 전문가들은 나이프를 휘두르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발로 공간을 만들어서 벨 수 있는 각도를 만드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보면 뭐 솔직히 뭐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든 외국 군 특수부대들 다리를 딱 붙여놓고 쎄쎄쎄 하듯이, 쎄쎄쎄 아세요? 푸른 하늘 은하수. 이거 어떻게 해요? 몸은 가만히 있고 손만 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 도검류 전문가들이 그 특수부대 무슨 나이프 시연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서 쎄쎄쎄 한다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다리를 고정해 놓고 팔로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제 필드에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나이프 교전을 잠깐이라도 해보면 나이프에서 이 공격을 만들어내는 건 발로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검도하시는 분들도 다리로 검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팔단 선생님도 계신데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칼리 수련 모임에서 오프라인에 다 이제 현직자들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면 관련 종사자고, 제가 이제 나이프 뭐 교전을 최대한 피해야 되지만 이렇게 난전이 벌어지면 무조건 다리로 공간 확보해서 사각지대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영화상 이렇게 다 좁은 통로 안에 모아놨으니까 이 전문 칼잡이들이 운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계 격파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 칼이 여기서는 보면 40mm 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손석구 씨는 마체테죠. 마체테 뭐 벌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요 정도 길이로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체력 소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서 저렇게 많이 못 휘둘러요. 어깨도 다 나가고 체력 소모도 엄청 커요. 그래서 안으로 타면서 휘둘러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좁은 복도 안에서는 마체테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찌르는 형태가 더 낫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체테로 압살해 나가죠. 그래서 뭐 어떤 영화적 요소가 크니까. 근데 저건 사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지금 지금 사채업자들이 보낸, 이제 자기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 보낸 칼잡이 정도라면 거의 수준이 우리가 뭐 S급, A급 뭐 소설에 나오듯이 비교를 하자면, 사채업자, 우리나라 최고 사채업자가 보낸 칼잡이라면 S급 아니면 A급이거든요. 예. S급이라면 팀으로 만약에 움직이는 S급 단위라면 이렇게 애초에 서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뭐 용병처럼 개개인을 이제 보냈어요. 개개인을 보내가지고 팀이 형성되는 거라면 S급들은 이렇게 전술적 합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한 A급 정도 되는 사람이 같겠죠. 근데 이제 손석구 씨가 뭐 S급 칼잡이 능력을 가졌다 칩시다. 지금 나오는 플루 형태를 봤을 땐 전혀 아닌데 어쨌든 영화상 그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쳤을 때, 그러면 S급이 A급 한 7명, 8명을 전략상 이런 통로 안에 몰아놓고 압살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 디테일을 잘 살린 게 손석구 씨가 안에 두꺼운 책을 배에다 딱 꽂고 있잖아요. 예, 배에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보호 장구를 찬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쉬운 게 전문 칼잡이들이 노리는 위치들이 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복부에서도 요쪽 옆면을 찔러요. 옆면 쪽을 찌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어깨 요 윗선 라인 있죠. 요쪽을 이렇게 사선 아래로 찌르면 팔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전으로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복부에 체가 하나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압살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정도 실력자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한 요 정도 레벨인데 이걸 압살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사채업자가 이 정도 레벨을 보내진 않겠죠. 자기 아들 복수하러 보낸 건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 예, 근데 영화는 재밌잖아요. 영화는 재밌으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이래 옥의 티들이 보이는 거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게 많아요. 여기 지금 이 장면들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이 손석구 씨가 거기 이제 파고들잖아요. 파고들어서 사채업자 회장이 자기 아들 이제 장례식장에서 사채업자랑 그 다음에 이제 보디가드처럼 생긴 큰 사람이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이제 손석구 씨가 뒤따라 타요. 근데 얼굴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손석구 씨를 못 알아본다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저거는 뭐 손석구 씨가 변장이라도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조폭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 조폭들, 난다 긴다는 조폭들 다 지금 모여 있잖아요. 지금 장례식장에 경찰도 와가 있고. 근데 손석구 씨가 변장도 안 하고, 특히나 여기 사채업 그룹 회장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아무 제재도 없이 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탔는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왜 인상 깊게 봤냐면, 이 손석구 씨가 이 보디가드를 찌르는데 이게 59분 58초쯤인데, 이제 보디가드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몇 대 찔려도 이 압도를 해요. 예, 그거는 디테일을 잘 살렸어요. 칼에 찔린다고 해서 보통은,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묘사를 잘한 부분은 뭐냐면, 손석구 씨가 습관적으로 복부를 찌르고 그 다음에 목, 경동맥 쪽을 찌르거든요. 근데 진짜 칼잡이들은 그런 형태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쪽 팔부터 먼저 사각사각 베어놓고, 또는 다리 쪽을 이제 기동력 없애놓고 그 다음 복부 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이제 복부를 찌른다는 건, 복부 찔린다고 해서 몸에 힘은 좀 빠지는데, 보통 복부를 찔렸을 때 공포심 때문에 몸이 굳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칼잡이들은 복부를 먼저 찔러 놓고 급소를 찌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디테일은 잘 살렸는데,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디가드로 나오는 이분이 덩치가 워낙 크니까 찔려도 이 사람은 뭐 그게 뭐 이러고 이제 막 집어 던지고 압살을 하잖아요. 압살하는데 그것까지는 디테일을 잘 살렸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디가드가 목을 졸라요. 목을 조르니까 손석구 씨가 이제 스페어 나이프죠, 나머지 여유분 칼을 꺼내서 목을 찌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 회장 보디가드 정도 되면 칼질 경험이 좀 있을 거거든요. 칼질을 전문적으로 안 해도. 그러니까 칼제비들을 상대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제가 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 원칙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무기 대등의 원칙. 그래서 맨손으로는 칼잡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도 무기, 방어 무기든 공격 무기든 나도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대신에 숙련되지 않은 무기를 든다는 건 오히려 칼잡이한테 더 이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옷을 감거나 해서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는 거를 삼고, 그 다음에 내가 칼잡이와 맞서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예전 영상에 뭐라고 했냐면, 칼잡이들 제압할 때는 칼을 든 손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기를 드는 손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은 손으로 무기를 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옛날에 뭐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구두에서 나이프 같은 게 탁 튀어나가지고 발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때는 다리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무기의 통제권을 뺏어오려면 무기를 든 손을 못 쓰게끔 그 활주로를 안 줘야 돼요. 제가
활주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무기는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나와야지 파괴력이 실리기 때문에 무기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공간을 줄이게 되면 상대방의 무기 컨트롤 능력을 뺏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이제 경호원으로 나오는 조폭이 목을 조르면 되는 게 아니라 팔을 못 쏘게끔 몸통을 쪼았어야 돼요. 몸통을 쪼고 머리로 여기 콧잔등 부분을 계속 내리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가 크잖아요.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저 정도 막 레슬러 타입의 저런 키 큰 사람들이 몸통을 팔을 이렇게 손석구시 팔을 못 쓰게끔 내가 이 팔꿈치 부분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그러면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걸로 꽉 쪼고 그 다음에 키가 더 크니까 이제 키가 낮은 손석구시에 여기를 이마로 계속 박아서 호흡을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필드 상황에서는 기동력과 호흡을 뺏으면 반쯤 이긴 거예요. 상대방의 기동력, 다리를 다치게 하고 그 다음에 코피를 유도시켜서 계속 호흡을 앗아가면 이게 이긴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호흡이나 기동력을 뺏기게 되면 계속 쫓기는 입장이 되거든요. 사냥감이 된다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심리적 우위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 보디가드가 칼질 경험이 좀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손석구씨 범죄 도시가 끝나게 되겠죠. 왜냐면 마동석 씨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 이제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 사채업자 회장의 사모죠. 이제 두 번째 부인 아들이 납치당해 죽인 그죠? 이 사모님이 엄청 침착하잖아요. 자기가 겁에 질려 있음에도 엄청 침착하잖아요. 근데 제가 범죄 사건들을 여성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사건들을 형사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되게 강단이 있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그 범죄 상황에서 잘 벗어나요. 네, 잘 탈출한다고요. 막 평소에 이제 그런 성격을 만드는 건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는 스파링 중심의 무술 수련, 뭐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뭐 그런 거를 타격 위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플링은 사실은 이 타격에 대한 공포가 없으면은 제가 말하는 이런 평정심과는 또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복싱이나 킥복싱 아니면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처럼 타격으로 계속 고통을 느끼는 스파링을 해보면 이 평정심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정말 큰 요소가 됩니다. 진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화상 좀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작전을 짜잖아요, 경찰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요 형사 반만 이제 작전을 짜는데 돈을 들고 이제 쫓아가는 쪽을 계속 미행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치된 회장을 찾으려고 그 장소를 이제 특정해서 간 형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사가 거기서 수색을 할 때 혼자 움직여요. 제가 알고 있기는 경찰이 혼자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손석구 씨가 칼잡이잖아요. 지금 1시간 20분 다 돼갈 정도로 손석구 씨가 칼잡이란 걸 이 강력계 형사들이 인지를 했다면 당연히 방검복을 찹니다. 방검복. 예. 방검복은 있어요. 우리가 방탄조끼는 귀하지만 방검복은 있고 방검복을 만약에 서에 없어가지고 그럴 리는 없는데 만약에 없었다면 자기가 사제로라도 살아요. 아니면 이제 뭐 밑에 진짜 책이라도 끼우든가 정 급한 상황이면. 근데 지금 납치된 회장을 찾으러 갔는데 그 해당 장소에 지금 1시간 20분쯤에 나오는 씬들인데 근데 거기 형사가 혼자 또 가는데다가 경찰 데리고 간 순경들은 또 떨어져요. 그리고 형사 혼자 또 수색을 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장을 찾았잖아요. 찾으면 바로 상황 정보부터 해요. 경찰들은.
상항전파부터 하지 그거를 빨리 오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메고 이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항전파를 해서 빨리 이제 119 구조대원도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불러야지만 빨리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 손석구 그 칼잡이가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검복을 안 착용하고 있었다는 게 제가 황당했어요. 지금 칼잡이를 대상으로 지금 수사활동을 펼치는 건데 이제 체포 작전을 펼치는 건데 당연히 방검복을 입어야죠. 맞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많은데 그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이제 대망의 라스트 씬이 버스 씬이에요. 버스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마동석 씨가 화가 났어. 1시 33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혁띠를 풀어서 손에 감아요. 근데 보면 어떻게 감냐면 혁띠를 여기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한번 감거든요. 이렇게 감는데 저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불편해요. 제 혁띠가 두껍고 이렇게 손에 보호대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감고 이쪽 두 손가락 한 번 감아서 주먹을 쥐면요 혁대 그 폭 넓이 때문에 주먹이 잘 안 져지고 가격했을 때 내 주먹이 보호된다기보다는 손이 안에서 씹혀가지고 내 손이 벗겨지면서 내가 오히려 타격력이 약해져요. 사실은 칼잡이를 상대할 때 혁대를 풀었다면 혁대를 채찍처럼 쓰든지 앞에 쇳대 부분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채찍처럼 쓰면서 이제 칼잡이한테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든지 아니면 이쪽에 감아 가지고 내가 방패 역할을 해야 돼요. 주먹에 감는 거 보고 좀 뭐 하는 거지 제가 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게 좀 아쉬웠고 그러다 이제 자연스럽게 또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동석 씨가 잘하는 게 보면 저기서 이제 잘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손석구 씨가 복부를 찔러 들어가요. 나이프를 들고 복부를 찔러 들어가는데 그걸 자꾸 오버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내려치는 것도 전문 칼잡이들은 저기 영화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들어서 안 내려친다 했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요. 요렇게. 그래서 마체테도 마찬가지고 나이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가 타겟팅 지점을 정확하게 배해주는 게 목적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들진 않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이프가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는 게 이게 양손검일 때는 양손검의 파괴력이 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서 내리치는 게 맞아요.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한손검은 그렇게 했다가는 어깨 다 나가요. 한손검 그 1kg 무게를 감당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치면 이게 전부 다 허점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싹싹싹 그냥 찔러만 줘도 이쪽이 다 데미지 입잖아요. 이걸 내리치는 동안에 어쨌든 허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나가듯이 나이프가 휘둘러지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플로우도 업어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복부에서 복부로 찔러 들어가는 형태의 찌름을 보면 갑자기 낚아채 가지고 업어치기로 낚아채거든요. 업어치기를 하는데 안 돼요. 저건 이제 액션에서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지려고 아마 그렇게 오버스럽게 한 것 같아요. 절대 저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저 영화를 보고 복부에서 찔러 들어오는 걸 업어치기 하려고 등을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절대 안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예전에 그 조폭과의 전쟁이 활발할 때 그때 체포조에서 활약하던 그 유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 형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우연찮게 얘기를 들은 건데 그때 칼잡이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절대 유도 기술로 오버치기 기술 절대 안 써요. 왜냐면 칼잡이한테 등을 돌려서 보이는 순간 뒤에서 순식간에 찔려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발목 차서 넘어뜨리는 형태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부를 지금 최고 칼잡이로 묘사되는데 복부를 찔러 들어오는 거를 잡아서 업어치기를 한다? 업어치기 자체가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잡아채서 업어치기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저거는 이제 합을 맞추는 액션이니까 복부에서 찔러 들어가는데 뭐 이거까지 올려주고 이제 억지로 받아준 거죠. 절대 저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우리 현직자들한테는 이제 복부에서 찔려 들어갈 때는 이제
더티복싱 저희 유료 멤버십에 보면 이번에 올린 거에 있을 텐데, 이제 디펜스를 하다가 복부 쪽에서 무언가 찌르듯이 들어온다, 아니면 이제 위쪽으로 찌르듯이 들어온다, 복부 쪽으로 찌르듯이 들어올 때 이제 피벗으로, 그러니까 90도로 내가 몸을 회전하면서 패링을 섞어서 상대방의 손을 컨트롤하면서 빼주는 역할, 그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돼요. 근데 저게 지금 좁은 버스라서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좁은 버스에서 칼잡이와 상대해야 되고, 내가 힘이나 맨손 타격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좁은 버스 안에서 칼잡이를 이제 상대할 때는 저렇게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저기 의자의 밑에 방석 부분이나 이런 걸 떼가지고 방패 역할을 한 다음에 무조건 칼잡이에 이 칼을 쓰는 그 활주로 개념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칼잡이가 칼을 못 쓰게끔 밀접하게 붙어서 이제 그라운드 상황으로 가야 돼요. 유술계통으로. 저기서 치고받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리가, 근데 뭐 버스 폭이 좀 넓으니까 될 수 있긴 있겠다. 피벗으로. 그래서 이제 90도로 옆으로 틀면서 찔러 들어오는 팔을 낚아채서 이제 컨트롤해서 들어가는 건 할 수 있긴 있겠어요. 있긴 있겠는데, 근데 저렇게 업어치기는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저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수쿠시가 거의 S급의 칼잡이로 묘사되는데, 왜냐면 이제 뭐 만화적 표현으로 양민학살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하냐면, 계속 제가 이제 거슬리는 게, 마체테도 이렇게 팔을 높이 들어서 막 이렇게 휘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체테를 이제 손에서 이제 뺏기고 나니까 보조무기 나이프 작은 걸 들고는 또 이렇게 크게 휘둘러요. 나이프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나이프로 바로 치명타를 입히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짧게 동작을 간결하게 해서 출혈을 유도하는 거예요. 출혈을 유도해 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체력을 저하시킨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이제 손수쿠시가 아까도 잘했지만 복부 찌르고 그 다음에 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칼잡이들 수법이니까 마동석 씨가 그걸 알고는 이제 여기선 형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부 쪽을 막고 목 쪽이겠다 싶어 이거 제끼면서 찌르려고 하니까 바로 반응해서 탁 낚아채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저희 그 채널에 영상에 보면 4칸에서 3칸 줄이고 2칸 줄이고 1칸 줄이는 거 공간 지각 훈련하는 거 기초편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 도검류 전문가들은 계속 공간을 내가 쓰는 간압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계속 좁아지는 면적에서 내가 다수를 상대하는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내가 자주 쓰는 기술 패턴들이 은연중에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레벨의 칼잡이라면 그 패턴을 또 바꿔요. 왜냐면 수가 읽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필리핀에서 한번 서로 마동석 씨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맞죠? 마동석 씨가 뭐 맨손 무술의 끝판왕이라면 지금 이제 이 손석구 씨가 거의 칼잡이로 무기술로 이제 S급이라 친다면 영화 설정대로 두 번째 붙었을 때는 전문 칼잡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공격 패턴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해요. 저기서 이제 마동석 씨가 이렇게 버스에서 버스 씬이에요. 지금 1시간 33분 씬에서 이렇게 탁 처박히고 앞쪽에서 올라타서 복부 찔렀는데 막히잖아요. 그래서 빼서 머리를 제낀 다음에 찌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정해진 패턴 앞에서 계속 나온 저 패턴대로 안 한다고요. 패턴의 변화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설정은 이 S급인데 실제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의 양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C급이에요, 지금. 뭐 위에서 들어서 하고. 맞죠? 근데 이제 막 광기 이런 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동석 씨는 어쨌든 액션 합이 그냥 막 팍팍 치는데 막 기절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묘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잘 된 영화입니다. 잘 된 영화인데 도검류 액션을 놓고 보자면 조금 앞에서부터 이제 오게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제일 큰 맥락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총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총기 관련된 액션 영화를 보면 되게 재미없대요.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막 거슬린대. 저게 저런다고 저 상황에서 뭐 이런데요. 근데 저는 도검류 전문가니까 도검류가 나오는 액션씬은 제가 자꾸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은 저는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호쾌하다 멋있다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오히려 더 영화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모르고 보면 너무 액션이 막 그럴듯해 보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생각이 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